제약 바이오니아에서 바이오니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니아가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죠. 거래량도 실렸고요. 사실 탈모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어요. 하한가까지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시장을 보면서요, 완전히 종목장 성격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네. 가운데 뭐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 변동성이 극도로 나타나는 종목장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바이오니아 보면서 좀 느꼈었던 부분은 시총이 거의 2조 원에 달했던 이런 대형주가 갑자기 장중에 하한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종가까지도 하한가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니아 관련되어 가지고 이런 탈모 화장품 관련된 코스메르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오픈몰에서 출시한 이후에, 자사몰 출시 이후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다. 그리고 아마존 통관 프로세스 지연에 따른 이에 따른 실망감이 갑자기 표출이 되면서 하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었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조 원가량 되는 기업이 하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은 충격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시장에서 우리가 시사점 자체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사몰에서 오픈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존에서 동시에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통관 지연에 따라서 아마존 오픈이 5월 중순으로 지연이 되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첫 번째 원인으로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딧 쪽에서 자사몰 구매에 따른 일 처리가 좀 미흡했다, 스캠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감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우리가 기대했었던 가격은 하나로 약 30만 원 정도였지만 30만 원이요? 30만 원 정도. 네. 예, 탈모 화장품인데 약 3개월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러면 월 평균 한 15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그 시장에서 싸다 비싸다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2주에 한 번씩 도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탈모인들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고 세계 최초 RNA 기반의 탈모 화장품이니만큼 이에 따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 기대했었던 가격 30만 원 대비 약 45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경쟁 약물이라고 좀 그 비교가 되고 있는 미녹시딜과 프로페시아 조합이 월 평균 약 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사용이 되는데 반해 월 평균 여기는 약 15만 원 정도이기 네. 때문에 한 3배 이상 비싼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바이오니아 홈페이지에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해명을 했죠. 지금 관련되어서는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잘 팔려가고 있고 자사몰 통관 지연에 관련돼서는 조만간 이런 부분을 좀 조속히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이 나타났던 만큼 오늘 주가 반응 자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증시 시사점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갑자기 최근에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들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용 잔고 비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어제 얼마였는데요? 9.1%가 넘어갔어요. 네. 신용 물량만 하더라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그게 지금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추가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내가 팔기 싫더라도 물량 자체가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악순환. 즉 신용 담보 비율 140%못 맞춘 이 물량 자체를 돈을 집어넣든가 팔아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바이오니아 주가 향방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로 인한 나비 효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어제 보면 교보, 키움, 하나 이런 쪽에서 지금 CFT 신규 개설을 중단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CFT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청산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신용 자체를 큰 폭으로 줄이는 모습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신용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이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연쇄적인 효과 자체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지지난주에 SG 사태가 있었다면 갑자기 금주 들어서는 바이오니아가 잔고 비율 높은 종목에서 갑자기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이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종목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반드시 또 바이오니아 주가 흐름 체크를 하면서 관련된 이런 시장 반응까지도 우리가 네.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용잔고 높은 종목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제약바이오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바이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넥스는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약간씩 올라오고 있어요. 지난 목요일장 9%, 어제도 거래량 실리면서 5.59% 올라왔는데 호실적과 함께 부각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제목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왔어요.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좀 필두로 해서 특히 이제 CDMO에 관련된 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호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기대된다는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1분기에 지금 한 86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0% 이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특히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 세밀러 쪽에서 또 후보물질 위탁 생산 물량이 1분기에 좀 온전히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이오 사업부 매출이 상당히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케미컬 사업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품목들이 성수기 영향으로 해서 지금 이제 상당히 아웃퍼폼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지금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특히 두 자릿수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6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55% 정도 지금 성장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 사업부 같은 경우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서 4분기 정도도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휴보 물질이 지금 특히 셀트리온의 휴보 물질 같은 경우가 2024년 정도에 지금 허가 및 지금 상업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좋지만 내년에 실적이 더욱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이제 퍼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저는 이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가 돼 있다 바이넥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IT 서비스 내에서 인성정보를 준비를 했습니다. 인성정보가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어제도 15%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에 네. 상한가, 그리고 어제는 15% 가까이 급등을 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바이오니아는 어제 하한가 들어갔었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장중에 급등한 이후에 시간 외에서 하한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종목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렇게 급등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개별적인 이런 재료 이벤트에 따라서 지금 이런 종목의 급등락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주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성정보가 어제 시간 외에서 하한가 들어간 이유는 결국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에 상한가, 그리고 어제 15%였으니까 뭐 이거래일 만에 약 45%, 한 50% 가까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시간 외에서 하한가 들어갔고 오늘 개파락 출발이 지금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 미국 내 자회사죠. 자회사가 미국 보훈처, 그러니까 미국 헬스케어 쪽에서 약 1조 규모의 사업 수주 관련 자체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트리거가 됐군요. 이게 트리거가 네. 되었고, 이에 따른 진위 여부에 따라서 맞다 그르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양상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관계사 통해서 1조 3천억 규모의 미국 보훈처의 원격 진료 2기 그 사업에 지금 선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고요. 지분 65%를 확보하고 있는 자회사 하이케어너스 통해서 미 제양 군인의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이런 솔루션 일체를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네. 이거래일 만에 50% 올라갔다가 시간의 단위가에서 하한가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로 맞느냐 아니냐, 이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하는 양상 자체가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지금 시초가 갭 하락 자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에 따른 뭐 개별주 급등락 양상 자체를 우리가 점검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보고 있고요. 오늘 장 초반 지금 약 14% 정도 하락 출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인 2차 전지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 와중에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락하는 양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인성정보 가지고 네. 계시는 주주분들은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충격이었던 게 어제 장중에 15% 올라갔고 그 장 중에는 약 23%까지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이 시간에 다니까 하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만 하더라도 30%가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오늘 인성정보 장 초반에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 13%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
예상이 되는구나라고 같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만 접근 가능한 영역이겠네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네.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제 종가까지는 15% 올랐으니까 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네. 있지만 갑자기 오늘 갭 하락 출발해서 13% 하락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오늘 장 초반에 트레이딩을 나서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봅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서 현대차 우선주를 준비를 하셨어요. 현대차의 주가의 흐름이 최근에는 고점에서 다소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4월 26일에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우선주는 또 어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우선주가 본주보다 좀 낮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본주보다 약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괴리를 좀 많이 따라잡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현대차 우선주, 그다음에 현대차 3우B가 장중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코스피 내에서 봤을 때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1조 한 500억 정도를 좀 순매수를 하면서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외국인의 사랑이 좀 뛰어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 향후의 호실적도 예상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봤을 때 현대차와 지금 기아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6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1위 도요타를 좀 제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호실적 같은 경우가 1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이를 넘어서 뭐 2025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 현대차랑 기아가 합쳐서 한 690만 대 정도 되는데 시장 점유율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3위 업체로 등극을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2026년에는 좀 뒤바뀔 수 있다라는 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920만 대 정도까지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1위를 좀 등극할 수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자동차 대당 원가 자체가 뭐 글로벌 완성차 대비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봤을 때 가격 경쟁력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외국인 투자의 어떤 지금 매수세가 좀 상당히 돋보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주환원 정책도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향후 3년간 뭐 매년 자사주 1%를 소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어떤 본주뿐만 아니라 우선주까지 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흐름을 쓰고 있고 뭐 이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를 좀 따라가거나 우선주를 따라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신이라든지 SL 뭐 그다음에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런 대형주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대형주라든지 우선주를 약간 바로미터로 보시면서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상승 탄력이 컸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또 부품주를 보자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부품주를 좀 보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우선주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본주라든지 우선주 같은 대형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이 안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부품주도 안 오르는 게 아닌데 그래도 또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더 상승 탄력은 클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죠. 네, 오늘은 뭐 개별 종목 단에서 급등락이 있는 종목을 박창윤 대표께서는 가지고 오셨어요. 삼화전자 연일 뭐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제는 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제가 가져온 세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네. 바이오니아 인성 종목 삼화전자 공통점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개별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주도 섹터 2차 전지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삼화전자 경우에도 급등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죠. 이거래일 전에는 이 부분이 페라이트 관련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전일은 하한가 들어갔어요. 네. 상한가 들어갔다 하한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화전자는 4.4% 그리고 같은 페라이트 관련주인 삼화전기는 시간의 상한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한가 상한가 또 하한가 네. 혹은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워낙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예.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개별적인 완전히 종목 장세이고 그와 관련되어서 참 시장 지수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만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한가 갔다가 시간 외에서 뭐 삼화전기 뭐 지금 상한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삼화전자도 현 시점 한 3% 4% 정도 상승 출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러네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하한가, 상한가, 뭐 또 이제 하한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완전히 이런 종목장 이쪽은 다시 한번 주의 환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신규로 따라잡자 시간 외에서 올라갔으니까 오늘 당연히 장중 반응은 나올 수 있지만 페라이트 관련된 이런 테마로서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급등락 나오고 있는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이런 성적표라든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관련된 개별적인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았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급등락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투자 이런 의견보다는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트레이딩이 그냥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사실 시장에서 요즘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종목이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리포트들 어제 참 많이 나왔었죠.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은 두산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1분기 3,382억 정도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81%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산 밥켓의 어떤 아웃퍼폼이 좀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체 사업이라든지 신사업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선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두산 밥켓의 좀 아웃퍼폼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전자 소재 사업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조금씩은 이제 가이던스가 좀 회복되는 좀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신사업 관련돼서 우리는 이제 로보틱스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출시한 지금 이제 이 시리즈 같은 경우가 뭐 지금 상당히 판매 성과가 좀 올라온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모델 대비했을 때 20-30% 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보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자체 사업이라든지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2분기부터는 조금씩 제가 볼 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다 또 이제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2분기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두산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지주사입니다만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주사 쪽에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뭐 SK 같은 경우도 좀 같은 어떤 동종 좀 종목으로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과 SK 매수 관점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일단은 뭐 지주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주사 중에서 좀 매수를 해야 한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SK나 두산이 제가 볼 때 탑픽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